네, 화면 공유됐죠? 네, 오늘은 바이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하면 혈행 건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혈행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 기능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메가가 오메가3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함께 역할에 대해서 보고 의사나 바이오메가는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뇌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고 사실 암은 걸리고 난 뒤에 큰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말기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은 위험이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발견하거나 혹은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뇌혈관,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은 한번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는 질환이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라서 이 혈관 계통의 건강은 어느 신체 부위보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혈압이죠. 그래서 노화의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게 어떤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이 드셨다고 해서 다 고혈압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젊었다고 혈압이 낮은 게 아니라 지금은 남녀노소 이런 퇴행성 질환들을 젊을 때부터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가족력도 얘기하고 뭐 음주 흡연, 뭐 나이, 노령에 대한 부분,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비만과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딘가 아프면 가족력 때문이라고 뭔가 유전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몸의 질환이 유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10%도 채 되지 않아요. 약 8%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90%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 신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게 훨씬 빠르고 그걸 고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은 자체적으로 이 혈압이 높다고 해서 건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혈압이 좀 높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혹시나 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예비로 미리미리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돼요. 근데 그 처방받는 약은 그냥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의 혈관벽을 뭐 탄력성을 좋게 해준다거나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는 약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혈관 계통에서 이 고혈압 부분 우리가 반드시 식습관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고혈압을 있을 경우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 질환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보다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으신 분, 또 나이 드신 분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약해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것은 70% 이상이 간에서 해냅니다. 나머지가 식품을 차지하고 있는데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 몸의 혈관의 콜레스테롤 정도를 잘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뭐 또 식습관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비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남는 것은 다 간에 있는 지방으로 저장되어지거나 또 혈액 내에 지방으로 저장되어져서 이런 고지혈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여기 보면 쌀밥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흰쌀밥이, 밀가루, 하얀색 종류, 설탕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성지방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나 과잉 에너지 섭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이런 혈관 내에 지방이 쌓여지는 부분인데 이 지방이 많다고 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동맥경화로 가는 거죠. 혹은 그 혈관이 두터워져서 막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지방이 산화되었을 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름 뭐 튀기거나 혹은 프라이팬에 닦지 않고 오래 두면 산화가 되겠죠.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 닦기도 힘들고 점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우리 몸의 혈관 안에도 지방이 있는데 이렇게 식용유처럼 부드럽던 그런 지방들이 산화가 됐을 때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산화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지방을 빠르게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화되지 않게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양 섭취 혹은 우리 몸에서 그런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로 당뇨예요. 그래서 이 혈액 안에 당이 많으면 가장 문제인 것이 뭐냐면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포도당은 혈액에 오래 존재하고 있으면 혈관에서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여기 위 밑에 이렇게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분비되면 이 인슐린이 혈액의 혈당을 잡아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거나 혹은 많으면 지방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인슐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이 인슐린이 폭식이나 과식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식사 습관들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분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종류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혹은 X 신드롬 해가지고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계속 지속되면 당뇨가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슐린이 자신의 기능을 잘 못하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나 간에 이렇게 저장시키는 것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안에 당을 많이 만들고 염증을 높이고 그런 당이 높은 혈액이 우리 온몸 순환을 하다 보면 손끝에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터지냐에 따라서 2차, 3차 합병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혈당이 적절한 농도로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혈압도 자체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압으로 인해 높은 혈압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당뇨도 이 당이 높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이 혈액에 있는 혈관은 우리 몸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주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체 전반에 걸쳐서 2차, 3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지방이 산화돼서도 끈적거리지만 당 때문에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을 거고 또 혈압이 올라가겠죠. 얘를 보내려면 심장이 펌핑을 세게 하거나 혈관이 수축을 많이 해서 밀어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면 말초 기관이 썩어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썩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팔, 다리 이런 거에 이제 또 손상을 입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눈이나 신장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힘든 기관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이 훨씬 더 크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혈관계통 심혈관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동맥경화인데 우리 혈구들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 안에 지질도 있고 당도 있고 산소도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전신으로 퍼져야 될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혈관 내막 아래로 이런 지질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산화가 되었을 때 이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만들고 이렇게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서 이 흐름이 잘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혀버리면 경색증이 일어나겠죠. 심장에 생기느냐 뇌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 후유증은 또 엄청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맥경화의 주범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질의 산화 그리고 우리 혈액 안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잡는 것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에서 나오는 큰 게 바로 뇌졸중이죠. 이런 뇌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벽에 얼마나 탄성이나 튼튼한 정도, 그리고 지방이 쌓였는지 안 쌓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크게 관여하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심장 혈관으로 가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협심증이 생기거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혈액이 잘 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심근경색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우리 인체는 생명을 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심혈관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심장 뇌질환을 만들어서 사망에까지 이르므로 매우 관리에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냐? 오늘 같이 공부할 바로 첫 번째 오메가3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녹여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하지 않게. 그래서 혈행계통 부종을 방지해주고 염증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면 지질의 산화를 막겠죠. 그래서 이런 피떡이나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비타민 B6, 9, 튜에브 이 세 가지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죠.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런 것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 비타민 E 특히 우리가 토코페롤 중에 알파, 감마, 베타 토코페롤이 있는데 이 감마 토코페롤의 기능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감마의 비타민 E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세포막, 혈관의 내막에 세포막에 있는 지질의 산화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화 방지되고 염증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 바로 비타민 E 성분입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우리 몸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은 사슬이 이렇게 하나의 이중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중 사슬이 있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딱딱한 게 액체처럼 이렇게 유동성 있는 모양을 갖춥니다. 우리 세포막에 이런 인지질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필수 지방산,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껴있어야만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두 가지를 비교하면 우리가 그 쇠고기, 돼지고기에 보이는 하얀색 지방 있죠. 그런 딱딱하게 잘 굳는 버터 같은 이런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이 견과류 그리고 생선 이런 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게 되면 LDL 수치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견과류 섭취하는 거에 별로 내켜하지 않으시고 또 요즘에는 방사선 때문에 생선 섭취를 많이 기피하죠. 또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어느 때보다 부족한 현대인의 식습관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가 이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로 바로 우리 혈관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LDL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불포화 지방산인데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대가 아니고 오메가3와 비율이 있습니다. 적어도 1대4의 비율, 1대1이 제일 좋고 최소 1대4의 비율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1대108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튀긴 음식도 있고 웬만한 조리 음식에 다 식용유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메가3는 이런 생선이나 견과류를 통해서 섭취하는데 식품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요즘에 염증이 많고 비염 환자가 많고 아토피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충분하지 못하고 세포막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 오메가6로부터 시작되는 염증 반응이 있고 오메가3로부터 시작하는 항염증 반응이 우리 세포막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염증을 일으킬 거냐, 항염증 반응을 일으킬 거냐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다 외부 세균들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유가 바로 이 주 조절자 역할하는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염증 같은 게 내 몸에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메가3를 아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섭취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몸에 있던 염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EPA라는 혈행 개선하는 지방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고 DH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DH는 뇌 그리고 눈 이런 데 특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으면서 세포막에 끼어들어서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오메가3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동물에서 추출한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예요. 많은 분들이 중금속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전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또 결핍되거나 기능이 잘 하지 못하면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도 우리 몸에 EPA나 DH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식물성도 좋지만 우리 몸에 쓰임이 좋은 동물성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이런 주 오메가3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메가3가 하는 기능이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도 되고 뇌하고 눈, 특히 성장기 그리고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줘요. 아까 이중 원래 결합 안 씻어? 네, 이중 결합을 통해서 이 세포막에 그 유동성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좁은 혈관을 가려면 적혈구가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혈관을 삐짓고 들어가려면 모양이 쭈그러졌다 다시 퍼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포막에 들어있는 DH라는 거죠. 그 오메가3 한 성분. 그리고 EPA 같은 경우는 지방을 녹여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행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오메가3의 역할이고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2002년도 8만 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에 1에서 3회 섭취하는 분, 매일매일 섭취하는 분을 봤을 때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듯이 오메가3도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두뇌 건강에 도움인데 아까 DHA가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라고 했죠.
지금도 나올겠지만 우유에 DHA를 아주 눈곱만큼 넣고 머리에 좋다고 하면서 막 광고하고 판매를 하죠. DHA가 이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인데 우리 지방은 뇌조직, 인지질이 이제 거의 60% 사용하죠. 그 중에 15에서 20%가 바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로 구성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적다라고 하면 뇌세포의 유동성이 충분히 떨어지고 신경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임신 중에 뇌세포가 연결되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도 오메가3를 충분히 드셔야 되고 또 성장기에 뇌 활동을 많이 하는 성장기 13세 이전에도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게 뇌가 똑똑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도 여러 가지 능력이 갖고 있는 오메가3를 충분히 드셔야 돼요. 얼마 전에 크릴 오일을 인지질이 이제 우리 뇌세포에 인지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크릴 새우 오일을 먹어야 된다라고 막 방송이 나왔었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조한 부분인데 인지질은 우리 모가 섭취하는 식품에 충분히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오메가3이기 때문에 크릴 새 오일에 인지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산 섭취 했을 때 오메가3를 섭취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치매 발병 위험률이 60% 이상 감소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뇌에 축적되어지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것이 생기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이제 우울증에 대한 부분인데 우울증이 장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적었을 때도 우울증이 생기지만 사실 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오메가3를 잘 드시면 이런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눈 건강인데 눈도 DHA가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고 또 눈에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막히거나 염증이 일어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산소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오메가3를 드시면 미세한 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잘 구분이 되고 염증을 없애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눈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리 제품 중에 비전엑스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오메가3를 함께 드셨을 때 훨씬 시너지가 있고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임상 결과인데 오메가3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을 때 38% 이상 황반 변성이 없는 이제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이 망막에 황반이라는 부분, 루테인이 모여 있어서 어떤 청색광을 차단해가지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오메가3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실제 아이에게 섭취를 해왔을 때, DHA가 보충된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훨씬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분유에 DH를 특별히 더 넣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DH가 많이 있었을 때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또 이제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의 또 하나 이제 기능은 바로 염증 개선인데 이렇게 손에 염증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염, 뭐 비염, 아토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 내가 자주 생긴다라고 하면 오메가3가 내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염증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시면 오메가3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혈액에 도움을 주고 또 뇌와 눈의 구성 성분으로서 눈 건강,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또 염증을 생성을 억제해줘서 심혈관 계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염증 반응을 없애주는,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오메가3를 공급하는 유산화 영양제가 바로 바이오메가인데 EPA와 DHA가
290, 235mg 들어있습니다. 두 캡슐에 하루 4정을 섭취하시게 되면 1050mg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양이고, 내가 좀 고지혈증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혹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많은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 2배에서 3배 정도 드시는 게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우리 오메가3로 생각하신다면 8정에서 12정 정도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우리 유산화의 그 바이오 오메가에는 정어리, 그 생선에서 추출한 정제 어유가 되어져 있고, 이런 정제 어유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D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린내로 인해서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천연 레몬 오일로 인해서 비린맛 없이 상쾌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오메가3의 흡수를 높여주는 비타민 D3가 함유되어져 있어서 오메가3 지용성 비타민에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단순히 오메가 비타민 아니 EPA와 DHA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높여주는, 산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도 다 함유하고 있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메가3가 시중에 국민 영양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섭취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고르느냐, 그 기준을 만약 고객들을 만나신다고 하면 전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중금속이 없는지, 그리고 보존할 때 오메가3가 활성을 띠는 성분이 충분히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생선의 비린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유산화 바이오 오메가는 수년간 계속 컨슈머랩 인증을 통해서 중금속 제로, 그리고 충분한 안정형 형태의 오메가3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산패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D1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섭취할 때 불쾌감이 없도록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메가3를 고르는 그 3가지 기준을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오메가3를 번외로 순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테스트할 때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포화지방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탈악사가 걸거나 딱딱하게 어는데, 그렇지 않은 순도가 높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를 갖고 있게 되면 얼려도 액체 상태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좋다라고 인정받은 제품이 가장 탁월하겠죠. 유산화 제품은 컨슈머랩을 통과한 제품, 그리고 국제 인증인 NSF 인증을 받았죠. 선수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그런 기능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혈행 건강, 심혈관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오 오메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 되게 큰 병원이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 1층에 가면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그리고 만성 질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떠한 약보다 가장 탁월한 것이 오메가3다라고 벽면에 크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메가3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 혈관 건강을 높여주기 위해 코엔자임 Q10, 항산화 물질이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조효소로 작용하는 코엔자임 Q10 성분인가, 그다음에 산패를 막아줄 수 있는 프로라바논 C3배,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것을 함께 드셔준다고 하면 이 심혈관계 건강에 훨씬 시너지 있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뭘 드셔야 돼요? 아까 심혈관계 호모시스테인을 막아줄 수 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도 있고, 혈관벽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칼슘, 마그네슘 다 들어있죠. 그런 몸의 필수 영양성분 30여 가지가 들어있는 헬스팩을 함께 드신다라고 하면 심혈관계와 기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산화에 믿을 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 많이 있죠. 오늘은 바이오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꼭꼭 저희는 하루 4정이 아니라 8정은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